로컬리제이션과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금 신경과를 블로그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 가지 걸 배웠을 텐데 신경학적 검사라고 하는 거는 없죠? 있어요? 대충 문제는 쉽게 치는 것 같은데. 수업 강조한 거 맞나? 가면서 볼게요. 그냥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서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비디오를 찾아가면서 어쨌든 간에 얘기한 대로 무먼트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과는 약간 다른 쪽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의 경우에 병인 경우에 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은 병이 어딘가에 머리 안에 있고 그것이 병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보는 병들은 대부분 다 머리 안에 뭐가 많이 있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진단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들을 현상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환자가 보여지는 모습 자체가 병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과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가 보통의 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캔서 그러면 캔서 셀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병인 경우고 그게 병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부터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것들과는 약간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환자가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그 자체로 진단을 붙이고 어떤 병인지 알아보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다 신경학적 신경과라고 하는 학문의 기초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신경학적 검사라는 걸 배울 텐데 그걸 배우기 전에 하니까 조금은 이상하겠지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먼트 디스오더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는 베자일 갱그리아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피타민이 있고 글로보스 팔리지스가 있고 인터널 캡슐은 피라미라트이니까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성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베자일 갱그리아가 그것이 이제 모터 컨트롤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스킬을 처음 배웠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스킬을 처음 배웠을 때 우리가 뭔가를 처음 배울 때 브레인의 액티베이션 되는 에어리어들이 이런 모토코텍스에 대한 부분들이나 프론탈 에어리어도 많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베자일 갱그리아 쪽도 많이 살라무스, 세레벨룸도 조금씩 액티베이션 되고요. 여러 부분이 액티베이션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그런 스킬들을 잘 배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부터 숟가락질 잘하는 사람도 없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보는 것처럼 어떤 걸 잘했을 때 배워지는 많은 지역들은 약간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로는 이제 모토코텍스 부분과 베자일 갱그리아 부분들이 액티베이션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자일 갱그리아는 우리가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만약에 그것이 장애가 생긴다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걷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못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걸음을 잘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못한다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베자일 갱그리아가 이상이 생겼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보통의 모터 9시 이 정도로 나간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베자일 갱그리아에서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채널을 통해서 액티베이션 되고 이니비션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살라무스를 통해서 살라무스의 모토 코텍스를 통해서 이제 코텍스 자체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고 적정한 시그널이 나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이 못했을 때 STN을 두고 본다면 왜 그러시? 내려가십니다. 어쨌든 간에 봐서 이게 작업은 아웃풋이 나가면은 하이퍼모터 하는 것이 나거든요. 느리다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 좀 더 여러 가지 것이 나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STN이 강하게 이니비터리를 걸었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하이퍼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이죠. GP2가 문제가 됐고 여기 피타민이라고 하는 데가 문제가 돼서 SNC가 서브스텐 아이드라가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이퍼카이네틱 디소더는 정반대로 양이 많아지는 운동이니까 다이렉트 패스웨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서 많이 이니비터를 걸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양이 많아지니까 코텍스에서 나가는 양이 많아지는 하이퍼카이네틱 무먼트가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아주 복잡하게 서킷을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거 올릴 수 없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무브먼트를 어떻게 보냐 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러니까 항상 무브먼트를 볼 때 이게 뭔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어떤 모양인지가 제일 중요하고 느리냐 내지는 뭐 많이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하나의 단서가 될 것 같아요. 먼저 뭔지가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무슨 병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본다면은 느린 병도 있고 많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 신경과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이상 또 신경과에서 이러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무슨 병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은 돼야 되니까 트레머를 트레머라고 부를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근간대성 운동이라고 그러면 근간대성의 운동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잘 본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일반적인 의사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그 말 자체도 몰라요. 사실은 트레머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떨리면 무조건 트레머고 코리아도 트레머고 트레머도 트레머고 마이오크로너스도 트레머고 디스토니아도 트레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뭔지만 안다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진단에 붙이고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 생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어렸을 때 생긴 건 대부분 다 지네틱한 질환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 엑솜 시퀀싱이라고 해서 전체 엑솜을 다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진단적인 가능성이 높은 게 그 검사에서 우리가 멘델리안 법칙을 일치하고 있는 병에서 그 일들을 보면은 신경과 질환이 제일 높아요. 사실은 신경과 질환이 보통 한 30% 정도 그걸 맞추거든요. 일반 뇌과 질환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지네틱한 영향을 받느냐라고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렸을 때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지네틱한 것을 많이 의심하고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 어떠한 리전인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 전체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과 한쪽 부분에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행되는 경과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병들은 떨리는 사람이 매번 떨리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떨리다가 다른 것도 뭔가 생기다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에큐트하냐, 서브 에큐트하냐, 크로닉하냐, 가족력이 있느냐 약을 먹느냐 되게 중요한데 무브먼트 디소더 중에서 한 10% 정도는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약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약을 봐야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에 대한 반응들 되게 중요하고 베자갱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도파민과 많이 연관성이 있고 물론 세로토닌이나 노에피네프린도 연관성이 있지만 그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보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알아도 거의 대부분의 병들을 좀 맞출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병을 한 3가지 정도 구분을 해요. 느린 병이 하나 있고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줄고 스피드가 늘어지고 한 것이 하나 있고 많아지는 거가 하나 있다고 얘기해요.
되게 양이 많아지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트레머, 마이오코너스, 코레아 발리즘, 디스토니아, 틱 같은 병들이 있고, 아탁시아는 이제 중심을 못 잡는 병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느린 것들은 뭐 많이 들어갔지만 파킨슨병이라는 게 대표적인 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볼 거예요. 지금 파킨슨병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병이고,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셀킹 팔시라고 하는 데서 SA 온더 셀킹 팔시라고 하는 병을 발표를 했어요. 1817년 그러니까 딱 떠오르잖아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딱 200주년 됐어요. 사실 200주년이 되게 중요한 행사들을 많이 하죠. 외국도 100주년, 200주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 했어요. 사실 저희도. 그래서 200주년 된 병이다 라고 하는 거를 뭐 나라에서 뭐 해주냐 그런 건 안 해준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병이 처음에 알려진 거는 150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하여튼 되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이름이 이렇게 붙었을지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제임스 파킨슨 되게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도 이렇게 뭐 공부도 별로 안 하고 의사긴 한데 딴 일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옛날 의사들은 공부 안 해도 사실 이런 데 이름 듣고 굉장히 좋은 환경에 처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두꺼운 책을 보는데도 이름이 안 실리죠. 자기 이름이. 그래서 불행하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정도부터 이제 떨리는 병에 대해서 기술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1817년에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조사한 다음에 제임스 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병에 대해서 했고, 이제 차콧이 처음으로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좀 붙여줬어요. 50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1912년에 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누이 바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줬고, 누이 바디라고 하는 게 이제 패솔로지 칼마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패솔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병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때에 이 패솔로지 칼마커가 있는 병 자체를 보니까 스티라툼에 도파민이 떨어져 있다 하는 얘기가 60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69년에 처음으로 레보도파라는 약이 개발이 돼요. 이 도파민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약이 개발돼요. 그래서 그 약들이 개발된 게 이제 60년 됐죠. 67년에 개발이 됐으니까 60년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60년 된 것도 뭐 기념을 많이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래서 그때 나온 영화가 이런 영화예요. 어웨이크닝이라고 하고,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지은 글인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 로버트 드니로가 있는데, 로빈 윌리엄스 아시겠지만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알죠?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로빈 윌리엄스가 의사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파킨슨이 걸릴까봐 라고 하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됐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영화를 잘 보면 내가 다음 주에 PBL 하잖아요. PBL 할 때 그걸 보여줄 텐데, 레업할 때 보여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파킨슨 병은 이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리고 리지드하고 근육이 굳어있다는 거죠. 굳어있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파킨슨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패솔로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이체가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대개는 이제 한쪽 편이 많이 시작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도파미너직 리플레이스 테라피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야 된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파킨슨 병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고, 파킨슨이즘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파킨슨이즘이라고 보통 불러요. 증상과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것과 병과 부르는 것들의 차이겠죠. 많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생기는 원인들은 이제 지네틱한 경우도 있고, 인바이러멘트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컨더리, CO 인텍스테이션 많고,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이제 원진 네이온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네이온을 만드는 회사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 이양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파킨슨을 되게 많이 유발시켰어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원진 네이온 같은 경우에 있던 거였는데, 사실은 싸니까 우리나라 옮겼다가 이번에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서 중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죠. 아직은 좀 지나고 말겠죠. 이게 60년대에 들어온 회사거든요, 원진 네이온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89년도, 90년도에 퇴출이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 다음에 되게 많은 파킨슨 환자들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뭐 그랬던 거죠. 그런 것들이 세컨더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스모킹은 덜 만들어요. 스모킹은 담배를 많이 피면 파킨슨이 덜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경우에 많이 필수록 더 생기고 오래 필수록 더 생기고, 지금 희한한 병이죠. 술도 많이 먹으면 덜 생기고, 그렇죠? 카페인도 많이 섭취하면 덜 생기고, 그렇죠? 카페인이 그 파킨슨 약 중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된 약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개발된 게 커피예요. 사실 커피가 아데노신 H로 아고니스틱한 반응이 있어서 파킨슨을 좋아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들로도 개발된 게 있어요. 커피에서 시작된 게. 사실은 그쪽이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 이것이 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파킨슨 환자에서 커피가 틀어지기 시작했고, 파킨슨 환자 좋아지고, 담배 피우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은 어떻게 진단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라디카이네시아랑 리지디티, 그다음에 헤르츠가 4에서 6kHz. 헤르츠 되게 힘들죠. 보통의 경우에 내가 이렇게 빨리 치잖아요. 손을. 내가 그러면 이게 보통 1초에 4번에서 5번 정도 칠 수 있어요. 한자 보일 때 치면서 보면은 그 헤르츠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다운돼. 그렇죠. 이런 데 오면 이제 트레머가 보이죠? 그죠? 가만히 있을 때 레스트 트레머라고 보통 부르죠. 그죠? 떨리는 게 보여요. 보통 라이트 사이드에 떨리는 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때 움직임이 생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떨림증은 이제 걸을 때도 레스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걸을 때 되게 잘 보여요. 사실은 오른쪽에 레스트 트레머 보이고, 이 사람 보면은 자세가 약간 구부정하죠. 그래서 스투프트라고 보통 얘기하고, 스투프 포스처에 잘 보면 알겠지만 또 하나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는 것들은 발과 발의 베이스가 되게 얇아요. 우리가 보통 걸을 때 한 이 정도의 발과 발 간격이 있다면 이 사람 붙어 있죠, 발이. 그 다음에 스텝이 짧아져요. 스텝과 스트라이드가 짧아지고, 또 자세히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들은 걸을 때 보면은 팔을 흔들지 않아요. 그렇죠? 팔을 흔들지 않는 거는 우리가 어퍼바디에 브라디카이네시아가 있는 거, 느린 거 자체가 상지, 프록시말에 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게 파킨슨 병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부터 전에 사진이 비디오가 한 60개 되는데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제 느리다는 걸 볼 건데요. 느린 게 어딨냐? 이거 안 되네. 또 안 되는 게 있네. 그 와중에. 느리다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를 보통 할 때 그래스핑을 시켜봐요. 그래스핑을 시켜보거나 핑거 태핑을 시켜보거나 아니면은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시켜봐요. 환자들한테. 그때 이때 느려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환자들은 요거에 대한 앰플리튜드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크게 하다가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퍼티거빌리티가 보통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느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게이트를 따는 모습을 좀 더 볼 건데요. 못 보겠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보행이 좀 이상하고 느리다 리지디티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게 코고일링이 같이 동반된 리지디티인데 다시 볼까요?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리지디티 위드 코고일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보이는 것들이 한쪽 림에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비슷하지. 포스트라인 인스테빌리티는 뒤에서 잡아당겨 보는 건데요. 보통의 경우에 보통은 뒤에서 잡아당기면은 한두 발짝이면 멈추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거를 모르고 한 서너 발자국 이상 움직이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이제 포스트라인 인스테빌리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나오면 다시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강의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느린 사람들은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도 잘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파킨슨 병을 시사하는 대부분 다 한쪽 편에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레스 트레모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고 이런 것이 있으면 또 파킨슨 병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냄새를 잘못 맡고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제 파킨슨 말고 비진형적 파킨슨 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 병이나 우리가 헤드 인저리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 병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엔세팔라이티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이제 옛날에 있었고 그러니까 많이 맞으면 파킨슨 병이 생긴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스트 트라우마틱 파킨슨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오클로자이드 크라이시스 같은 경우 약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파킨슨 병을 얘기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을 먹으면 많은 것들이 생기고 저절로 좋아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스프라노클리아 게이지가 업다운 게이지가 잘 안 되는 파킨슨 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PSP라고 해서 프로그레시브 스프라노클리아 팔시라고 하는 병을 시사해주는 소량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세레벨라 사인이 보이는 것들이 있고 오토노믹 페일러가 보이는 병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파킨슨 병, 우리가 멀티플 시스템 아트로피나 PSP나 아니면은 데멘치아 뉴바이드라고 하는 다른 여러 가지 비전형적 파킨슨 병이 이런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포함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파킨슨 병은 대부분 다 75%,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파킨슨 병이 되겠고 다른 것들은 이제 약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 그 다음에 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레이토리한 질환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윌슨 같은 병도 있고 헌팅턴 같은 병도 있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킨슨 플러스라고 해서 에이티피컬 파킨슨 디스오더는 이런 병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정리 안 되면 다음 주라도 보여줄 테니까. 이거 어디 있냐? 위에 있었어요? 아, 예. 맞다. 잘 찾네. 얘도 네스 트레머가 있죠. 이 경우에. 약간 적희하다고 얘기를 해요. 적희한 느낌이 좀 나요. 힘드니까 안 되구나. 네스 트레머가 있고, 이 환자는 이제 윌슨병이라고 하는 병 환자입니다. 이게 젊죠. 그래서 젊었을 경우에는 다른 병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적희한 느낌이 드는 네스 트레머가 포스츄랄 트레머가 동반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가? 몰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하는데 트레머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랑 떨리고 못 움직이고 느리고 걷는 게 불편한 파킨슨을 구분하기도 하고요. 젊어서 생기는 파킨슨병이랑 아주 어려서 생기는 파킨슨병을 구분하기도 해요. 이런 점은 힘드네. 이 환자는 되게 젊죠.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끊어져서 미안한데. 이 환자들은 나왔겠다. 느린 게 있는데요. 느린 게 주로는 이제 오른쪽 손에, 왼쪽 손에 있어요. 왼쪽 손에. 근데 이제 스피네이션 프로네이션 할 때 잘 모르죠. 핑거 태핑 할 때 보면은 약간 느리죠. 왼손이. 다음도 이제 왼쪽에 주로 있는 파킨슨 환자들은 아까 걸을 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걸을 때 보면은 암스윙이 많이 떨어져 있죠. 굉장히 초기인데 환자들이 보이는 양상을 그래서 그런 파킨슨병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환자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봤을 때 패밀리알 파킨슨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지인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요거는 이제 알파 시누클렌신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병이 있고 아시아에는 이제 파킨진이나 이런 것이 라크투신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신들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도 여러 가지 병들이 더 많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보통의 경우에 이 패스톨로지를 보면은 이제 도파미너직 셀이 서브스탄스 나이그라에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하이마커는 이제 누이바디라고 하는 특정 원소로 이렇게 인트라셀룰에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전형적인 파킨슨 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은 SN의 서브스탄스 나이그라가 이렇게 죽어가서 흑질이 없어지는 거죠. 주로 라테랄 파트가 없어지게 되고 라테랄 파트가 프로젝션하는 것이 이제 스키아팀의 뒤쪽이기 때문에 뒤쪽이 없어지는 것처럼 파킨슨병에서 보이는 소견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도파민의 레벨 자체를 측정해서 파킨슨병을 좀 더 잘 진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진행 경로는 환자들이 이렇게 나빠진다고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는 한쪽만, 아까 유니라테럴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한쪽만 먼저 생겼다가 한 4, 5년 지나면 바이라테럴이 되고 또 한 4, 5년 지나면은 이렇게 되고 걷는 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인디펜던스 되는 게 또 4, 5년. 그러면 한다면 한 2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의 경우에 병이 진행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니까 점점 이렇게 머리 안에서 정상에 비해서 도파민 자체가 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보고에서 나와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파킨슨 병을 앓다 보면은 옛날에 이제 아까 제임스 파킨슨이 이런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거기 읽어보면은 나중에 되면은 수면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변도 막 흘러나오고 인컨티넌스가 생기고 자율신경계도 좀 이상이 생기고 소변도 막 나오고 그렇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보니까 한 20년 있다 보니까 환자들이 파킨슨 환자를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기억력도 좀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낮에 꾸벅꾸벅 졸고 피컬이나 아니면은 유리너리 인컨티넌스도 생기고 말하는 것도 좀 어둔해지고 기립성 저혈압도 생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 일부 증상들은 먼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불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그 가설에 대해서 나온 건데 초기에는 이 병이 시작되는 원인들이 초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거는 스토막이랑 그 다음에 콜론에서 시작을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올팩트리 벌브에서 시작하고 코로 냄새를 못 맡는 것이 되겠죠. 한쪽이. 그래서 그것이 점점 올라가고 이제 원래는 중내라고 하는 거는 요 부위인데 요 부위가 아니라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코텍스까지 올라가면은 기억력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손상 범위가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운동 증상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생체 내의 모든 구조물에서 하면은 이제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곳이 밝혀질 수 있대요. 이른바 피부에서도 스킨 바이옵시에서 알아내기도 하고 파킨슨병의 이름을 거기도 막 라이그란 셀이 누이바디가 침착이 되니까 올팩토리 벌브나 이런 것들에서 코에서 측정하기도 하고 콜론에서 이런 것들을 재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남모터 식품 중에 중요한 것이냐라는 뭐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루시네이션이나 치매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수면 장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렘슬립 비헤이비럴 디스오더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렘슬립은 뭔지 알죠? 많이 들어봤죠. 렘슬립이라는 게 보통 사람이 꿈을 꾸는 시기인데 꿈을 꿀 때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에이토니아가 생긴대요. 그래서 근육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옆에 사람 막 때리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임상적으로 렘슬립 RBD라고 보통 렘슬립 비헤이비럴 디스오더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록이 된다면 파킨슨이 생길 가능성은 130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죠. 사람들이 15년 정도 조사를 하면은 다 파킨슨병이 간다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로 지금은 역학적 조사는 그래요. 근데 환자들이 그냥 그런 거만 있어요라고 했을 때는 그 비율은 약간 줄어들죠. 사실은 한 6배, 7배 정도 높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도 뭐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조사를 해보면 다 떨어져 있어요. 사실 도파민 마취로 떨어지는 것이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노미 심증 중에서 블레더 디스펑션 같은 것도 생기고 기립성 저혈압 되게 중요하죠. 환자가 어지럽다고 느끼고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이런 것도 많이 보인다. 섹슈얼리티도 섹슈얼 디스펑션도 많이 생기고 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제일 중요해요. 변비는 마찬가지로 한 6배에서 8배 정도 리스크를 올린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삼키는 걸 잘못하거나 환자가 그다음에 침착되어 있는 것처럼 목에 걸려있는 느낌이 들거나 보면 알겠지만 되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파킨슨병 환자를 보더라도 검사하는 게 한 30가지 이상이 돼요. 환자들에서 제너럴 식품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니까 통증도 많이 생기고요. 퍼티그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신장도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이렇게 많은 부위에 연관성이 있고 소화장애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작용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파킨슨에서 얘기했던 서브스탄스 나이그라와는 다른 부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병들을 요즘에는 이제 그 전파되는 것 자체가 뭐 이 반응이 의존원이죠. 그 생물학에서 공부하겠지만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생기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변해간다고 얘기해요. 프라이온은 많이 들어봤죠? 안 들어봤죠? 그래서 CJD, 보통 강호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병이죠.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파킨슨병.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킨슨병이 생기기 전에 얼마 전에 뭐가 생기느냐라고 하거든요. 냄새를 못 맡는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컨스티페이션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은 10년이 있다가 전에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한 2에서 10년 정도 사이에서 먼저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것은 2년 이내에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이런 스터디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고 지금도 이것들은 많은 연구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파킨슨병은 근데 도파민만 당성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도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립저혈압이나 이런 것이 만기 생길 수도 있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는 할 게 없죠. 치료는 두 가지인데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느냐 이거는 못하고요.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머리 안에 환경을 좋아지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것을 현재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뭐 스템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좀 더 환자들이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 설명할 때는 자동차에 기름 넣어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름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도파민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들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도파미너릭
적용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 이런 약들도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건 분비를 촉진시키는 약들도 있고, 레보도파라고 하는 것을 도파민 줘서 이것들을 좋아지게 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이제 카비도파나 벤스러자이즈 같은 약들이고요. 토카폰이나 엔다카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 안티콜리넥스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레보도파는 아까 얘기했지만 67년에 개발된 약이고, 써보니까 굉장히 한자들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아까 제가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여줬잖아요. 어웨이크닝이라고 영화 포스터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약을 주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요. 이 약이 처음 개발됐을 때 되게 혹평을 받았던 약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다. 근데 지금은 이 약 먹고 한자들이 너무 좋아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한 10년, 15년 돼서 환자들이 90% 가까이가 치료를 안 받으면은 레보도파 전 얘기예요. 레보도파 시기 전에 보면은 누워있다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절반 이상은 걸어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이 얼마나 효과적인 약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 7, 8년 지나도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 수준으로 3분의 1 정도는 변하게 되고, 또 이만큼은 많이 나빠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거는 이제 에이티피칼 디스오더고 15% 하기들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보도파가 가장 중요한 약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약들은 별로 중요한 약이 아닙니다. 알면 좋은데 레보도파만 알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파킨슨 말고 아까 얘기했던 비전형적 파킨슨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데멘치아나 오토노믹 디스펑션, 세레벨라 심통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고, 이 병은 레보도파에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으면 처음에는 좀 가겠지만 나중에 뭐 당연히 못 가겠죠.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한 반응은 있긴 있겠지만 초기에는 나중에 가면 없어지는 병들이 있더라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 병들은 이제 MSA 같은 병들도 있고, CBGD 같이 한쪽만 떨어지는 병들도 있어요. 한쪽만 뇌에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병 있고, 아트로피도 이렇게 생기는 병이 있고, 예, MSA는 이제 MRI 보면은 이렇게 하크로스 번사인이라고 해서 십자가 모양으로 빵이 있죠. 그래서 그런 빵처럼 모양이 보인다라고 해서 보면은 이 폰스에 이렇게 보이는 사인들이 있대요. PSP라고 하는 거는 미드브레인 아트로피가 더 심해지는 병인데, 허밍버드라고 그러죠. 허밍버드가 이렇게 보여서 미드브레인이 이렇게 아트로피 된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건 미키마우스 아웃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미키마우스 귀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해서 PSP를 진단할 수도 있다. 파킨슨까지만 좀 시죠. 뭐. 그래서 이 환자는 보면은 63세인데 내과에서 열흘 전부터 5일 전부터 떨리고 왔었는데, 열흘 전부터 네버셀피라는 약을 먹었대요. 너무 좋아진 다음에 좋아진 다음이고, 약을 끊었을 때 이건가? 그쵸. 이제 약을 먹고 왔는데 되게 느리죠, 환자들이. 주로는 느린 게 주로 많이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 못하고 그래요. 약 때문에 그래요. 레보설프라이드 약은 되게 유명한 소화제예요. 사실 광범위하게 정형외과나 내과 선생님이 사용하는 구역 억제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메토클로프로마이드나 이런 약들이 이런 거에 포함되는데, 이런 약을 먹으면 환자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킨슨을 만드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약은 뭐 제 생각으로는 모든 약이 만들 수 있다가 맞을 것 같아요. 어지러움증 약들 되게 많이 생기고요. 이걸로 한 10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파킨슨병이. 약 때문에 생긴 주방병도 되게 오래 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파킨슨 쪽은 뭐 그렇게 팔 올리세요. 좋겠다. 당황스럽네. 주로는 이 사람은 친트레머인데 턱이 떨리는 사람인데, 턱이 떨리는 거는 대부분 다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보여주는 거고 넘어갑시다. 네. 일단은 10분 쉬는 시간이죠.
네, 10분 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하이퍼 카이넥스 쏘를 볼 건데 그 사이에 제가 비디오를 좀 연결시켜 볼게요. 다른 것들. 그래서